주변 상권을 조사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야. 다양한 이름의 신도시들은 메디컬 특군이 뭐냐며 초기부터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권의 특성을 구별하기 다소 편해졌어. 물론 아직까지 특성이 모호한 상권들도 많지만 내가 이제부터 분류하는 기준처럼 몇 개의 큰 특성들로 나눠서 각 특성별로 상권 조사 방법을 달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오피스 상권.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들이 밀집한 상권으로 겉으로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물론 실제로 매출이 가장 많은 상권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 특히 점심시간에 여러 고층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주변 카페에서 줄을 서서 커피를 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도 나도 오피스 상권에 카페를 차리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돼. 하지만 오피스 상권의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선 오피스 상권은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브레이크 타임을 제외하면 매출이 그리 좋지 않아. 그리고 오피스 상권을 조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최근에 더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한데 인근 경쟁 카페들의 판매 가격대를 민감하게 봐야 해. 직장인들이 가격대에 그리 민감하지 않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야. 물론 아직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지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으로 가버리거든. 그래도 직장인들은 학생들에 비하면 가격보다 입맛에 따라 카페를 선택하는 편이지만 주변에 가성비 좋은 카페가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기 십상이야. 조사하고 있는 상권에 저가 카페가 많다면 각 카페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비율과 숫자를 자세히 파악해보는 게 좋아.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역시 단순무식한 방법, 즉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내내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각 카페의 이용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을 체크하고 난 후에 인근에 나온 매물의 임대료를 비교해보는 거야. 오피스 상권이라면 최소한 3일 내에 매출액이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은 나와야 해. 오피스 상권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면 카페를 운영해도 이윤이 그리 크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어. 오피스 상권들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직장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고 음식점들이 밀집한 지역이 있고 또 메인 도로보다 약간 멀리 있는 이면 도로가 있어. 당연히 메인 도로나 음식점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고 이면 도로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은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겠지. 나는 오피스 상권을 조사할 때 사람들이 가격대, 맛, 품질을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는 걸어오겠다는 거리를 설정해. 내가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발품을 팔아서 커피나 기타, 음료 등을 구매하러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곳의 임대료는 같은 상권 내에 있는 점포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그래서 매출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내 카페의 콘텐츠가 직장인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직장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들릴 만큼 좋은 곳인지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 학생 상권. 대학 상권이나 학원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얇아. 지방이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야. 다만 재밌게도 카페 음료 구매에 대한 니즈는 정말 강해. 과거에는 교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씩 하던 게 문화였다면 지금은 다들 테이크아웃 컵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어.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해. 노량진 학원가에 가보면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 카페가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니 학생 상권의 특성이 대충 짐작까지? 그런데 학생 상권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 저가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입소문이 터진 매장에 대한 충성도가 보통이 아니야. 학생 상권에서 소문이 잘 나기만 하면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품질의 학생들을 만족시키니 인기가 좋겠지. 게다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나 인구가 밀집된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걸어가야 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그리 거부감이 없어. 다소 컸더라도 훌륭한 가게를 선호하는 편이지. 그래서 대학이나 학원가의 점포를 구할 때는 카페의 특성, 즉 테이크아웃형으로 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냐, 중소규모 이상의 매장을 열어서 장소를 제공하는 카페의 형태로 갈 것이냐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해. 단순히 임대료나 지리적인 요인보다는 학생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는 가격, 아이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한 점포를 찾는 게 좋다는 거지. 3. 주택상권.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회사 때려치고 동네에 조그만 카페나 차려서 마음 편하게 살까? 뭐 이런 생각. 막연한 꿈이고 언젠가는 그리 살고 싶다는 소망에 불과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왜냐면 동네 카페일수록 규모가 중요하거든. 주택 상권은 대부분 가족 단위의 손님이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난 후에 주부들이 주 고객층이야. 특히 요즘 신도시의 경우엔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젊은 주부층이 주 고객이지. 그런데 이런 주택 상권 중에서도 신도시 상권을 조사할 때 유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 베드타운, 즉 대부분의 거주자가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해서 낮에는 유동인구 자체가 없는 지역이 다소 있거든. 그래서 낮 시간대의 유동인구에 대해 조사를 굉장히 꼼꼼히 해봐야 해. 주택 상권의 고객은 테이크아웃보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거나 주부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이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급적 매장 규모가 최소 20평 이상 되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 매장 평수가 작아서 임대료도 낮을 테니 욕심내지 않고 작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오픈했다가는 손님이 별로 없는 상황을 겪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가 성공 확률이 높은 법이지. 의외로 주택 상권에는 규모에 비해 임대료가 낮은 곳이 꽤 있다는 걸 알아? 중심 상권이 아니다 보니 임대료가 그리 높지 않은 거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굴러가는 거야. 중심 상권에서 10평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임대료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가 주택 상권에서는 30평대로 시작해. 물론 장사라는 게 단순히 규모라든가 유동인구로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워. 어찌됐건 예산을 투자해서 주택 상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카페를 창업한다면 성공 확률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어.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지.